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선체 내부는 곳곳이 찢기 후 무너진 상태입니다. 미 수습자 5명을 찾기 위한 2차 수색은 오늘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북핵 해결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핵 동결 후 완전한 핵 폐기라는 2단계 해법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로 눈에 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평가하지만 큰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압박하면서 독자 제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3년 전 백령도에 추락한 것보다 항속거리가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형 엔진에 이상이 생겨 추락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직원의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호식, 호식이 2마리 지킨 전 회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오늘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정말로 무리를 일으켜 정말 죄송합니다.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과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미세먼지를 잡겠다며 도로 청소용 살수차를 개조한 분무차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무차를 써도 미세먼지 농도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효과 없는 전시 행정 기동 취재했습니다. AI 여파로 달걀값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유통기한이 지난 달걀을 사용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유통이 금지된 깨진 달걀을 절반 가격에 팔고 산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실손보험사들이 최근 5년간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반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실손보험료 인상을 제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7%를 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1인 가구의 60% 정도는 기혼자로 결혼하고도 따로 사는 부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트로 옮겨진 세월호의 내부 모습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참사 1162일 만입니다. 내부는 여전히 처참했고 또 사고 당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승환 기자입니다. 침몰 당시처럼 좌현이 바닥으로 눕혀진 세월호 내부. 선체를 가득 덮은 펄이 모두 치워진 뒤 녹이 쓴 앙상한 뼈대만 드러나 있습니다. 22m 높이 위쪽은 실제로는 선체 오른편 창문입니다. 참사 당시 유일한 탈출구였겠지만 너무나 먼 거리에 있습니다. 침몰 당시 충격과 배에 실린 화물의 무게 등으로 선체 곳곳의 철판이 온통 찌그러져 있습니다. 미수습자의 유해가 발견된 3층 객실 부분. 바닥에 쌓인 펄을 작업자들이 일일이 손으로 치워갔던 자리엔 여전히 날카로운 금속 조각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앞판에 못에다 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흙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손을 푹 들어가요. 그냥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침몰 원인을 밝혀내는데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화물칸입니다. 차량과 컨테이너 등 화물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습니다. 화물을 고정한 채 눕혀진 화물차가 있는가 하면 화물 고정 장치만 매달려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선체에는 여전히 차량에서 흘러나온 폐유가 떨어집니다. 화물칸엔 부서지지 않은 온전한 형태의 CCTV도 보입니다. 혹시라도 그날의 진실을 밝혀낼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월호 1차 수색은 인양 직후인 지난 4월 18일부터 6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모두 44개 구역으로 나눠서 수색이 이뤄졌고 침몰 해역을 포함해 휴대전화 125점 등 모두 4,108점의 유류품이 발견됐습니다. SBS 한승환입니다. 아직 남은 미수습자 5명을 찾기 위한 2차 수색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1차 수색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 될 걸로 보이는데 사고 원인에 대한 증거 조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박민아 기자입니다. 단원고 조은하 양 유해가 발견된 4층 선미 쪽 객실, 이영숙 씨의 유해가 발견된 3층 선미 쪽 객실, 모두 앙상한 선체 골조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선체와 사고 해역에서 수습된 유해를 통해 4명의 신원은 확인됐지만
아직 5명의 미수습자가 남았습니다. 현재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인 유해가 여럿 있는데 흩어져 발견되다 보니 지금까지 확인된 4명의 것인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5명의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이달 말까지는 3층과 4층, 5층에 대한 1차 수색 때 미흡했던 곳을 재확인하는 수색이 이루어집니다. 모서리라든지 봄, 기타 선체 내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했던 일부 구역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색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남은 1, 2층 화물칸 수색은 다음 달 시작됩니다. 미수습자 중 일부가 참사 당시 화물칸으로 대피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허다윤 양의 유해는 3층 화물칸 연결 통로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화물칸엔 차량 185대와 컨테이너 105개 등이 엉켜 있는 상태입니다. 김창준 선체조사위원장은 화물칸은 화물 과다적재 등 세월호 침몰 원인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색과 증거조사가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박민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언론과 2차례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의 북핵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핵 동결 이후 완전한 핵 폐기라는 2단계 해법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론도 내세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큰 틀의 구상을 밝힌 겁니다. 먼저 남승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에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풀 수 없다며 대화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미국 내 우려에 대해선 목표는 북핵 폐기라며 조건 없는 대화는 결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You want to start a dialogue without any concessions by the North Koreans. Aren't you giving in to them? 그런 대화를 I have never mentioned a dialogue with no preconditions whatsoever. 구체적 방법으로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I believe that first we must vie for a freez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and then, as a second phase, try to achieve the complete dismantl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특히 조건이 되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며 올해 안에 남북회담이 성사되길 기대했습니다. What I hope to achieve by the end of this year is to draw North Korea out to the table for negoti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and strong sanctions and pressure. 문 대통령은 김정은이 원하는 건 북한 체제와 정권의 안전 보장일 거라며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대화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북핵 해법이 트럼프 대통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견해차를 최소화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계속해서 정영태 기자입니다. 미국 CBS 앵커의 질문은 한반도 비핵화 전 남북 대화는 미국 입장과 배치되지 않느냐에 집중됐습니다. Dialogue with North Koreans before they are denuclearized is fundamentally at odds with.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폐기는 한미의 공동 목표며 최대한 압박한 뒤 최종 해결은 대화로 한다는 트럼프 정부 기조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I believe that my position is not at odds with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or that of President Trump.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이 갖춰지면 김정은과 대화할 의사를 수차례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President Trump once even mentioned he is willing to talk with Kim Jong-un over a burger. 북핵을 외교 문제에서 최우선 순위로 둔 트럼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한다며 치켜세웠습니다. 사드 부지 환경 영향 평가도 합의 취소나 철회를 의도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새 정부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켜 대북 대화와 제재 병행이란 대북 정책의 동의를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안정식 기자와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문 대통령이 대북 정책 기조를 어떻게 미국 언론에 밝힌 건데 현재 미국 분위기하고는 조금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문 대통령은 뭐 미국과 다르지 않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인 이 제재와 대화의 병행,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정책인 최대 압박과 관여 부분을 보면 이 빨간색 글씨, 즉 제재하고 이제 압박, 파란색 글씨, 이 대화하고 관여라는 부분은 사실상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네. 다만 우리 정부는 이 대화를 강조하고 있고 미국은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분명히 분위기의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CBS 인터뷰를 보면 그 미국 여성 앵커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남북 대화를 하는 걸 허락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한 부분이 있던데 사실 남북 대화를 하는데 뭐 미국의 허락을 받고 뭐 이런 부분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남북 대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국의 허락을 받고 말고 할 건 아니죠. 그렇죠. 단지 협의를 하는 거죠. 네. 때문에 좀 질문이 좀 결례가 아니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 언론이 뭐 이런 정도의 질문을 한다는 건 단적으로 미국 내에서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 대화를 강조하면서 뭐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단계별 접근법 이게 될 것 같은데 한국과 미국 사이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중요하겠죠. 지금 문 대통령이 2단계 접근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죠. 지난 6.15 기념식 때 문 대통령의 한 말을 보면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추가 도발 중단이라고 하면 핵실험,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거죠. 결국 이것도 하나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까지 종합해서 보면은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 미사일 발사 중단, 그리고 핵 동결, 핵 폐기로 가는 3단계 로드맵이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방미의 가장 큰 과제는 이런 단계별 로드맵을 미국한테 어떻게 설득해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낼 것이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과 대화를 통해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사흘째 전화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일본 외교수장과 첫 통화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수영 기자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첫 전화 외교 상대는 기시다 일본 외무상이었습니다. 20분간 통화에서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자는 일본 요구에 강 장관은 우리 국민이나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직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일본 외교수장과 첫 통화를 한 건 의외입니다. 강 장관은 지난 월요일 취임 직후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통화해 한미 정상회담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통화 일정 조율에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주한 미 대사대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도 양측은 한미 외교수장 간 대화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시기를 못 박지는 못했습니다. And we're still working on trying to get the phone call set up. Please understand it's just with the time difference and everything, it's a scheduling thing, but we'll get it done as soon as possible. Great, looking forward. 외교 당국자들은 앞서 윤병세 전 장관도 취임한 뒤 일본 외무상과 먼저 통화한 전례가 있다면서도 이상 신호로 비칠까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 미중 외교안보 대화를 앞두고 새 정부 북핵 해법 등에 관한 입장을 외교장관이 직접 전하지 못하는 상황은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돌아온 뒤 엿새 만에 숨진 원비어를 향한 애도와 분노의 물결이 미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치욕스럽다고 표현했고 또 오늘 밤 시작되는 중국과의 고위급 대화에서도 대북 제재 문제가 최우선적으로 거론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하석 특파원입니다. 어제 북한을 잔혹한 정권이라 비난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은 원비어의 사망을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It's a total disgrace what happened to Otto. That should never ever be allowed to happen. 들끓는 분노 여론과 맞물려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늦게 시작되는 미중 고위급 외교안보 대화에서 북한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의 실효적 강화를 위해 중국을 최대한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And we'll continue to work with them and others to put the appropriate pressure on North Korea to change this behavior and this regime.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평가하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압박하면서 한편으로 미국의 독자 제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이 직접 나서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그러나 군사 옵션을 빼고 나면 미국에 대한 경제 의존이 거의 없는 북한을 옥죄할 수단이 별로 남지 않는 게 트럼프 정부의 고민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정하석입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북한의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3년 전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겉모습은 거의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점이 엔진입니다. 2기통 50cc 엔진으로 엔진의 힘이 3년 전 단기통 무인기보다 좋아졌습니다. 더 많은 무게를 실을 수 있고 연료 탱크 크기도 2배 이상 커지면서 항속 거리를 2배 늘릴 수 있던 겁니다. 하지만 추락 원인은 엔진 이상으로 분석됩니다. 김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무인기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 강원도 금강군에서 이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륙 7분 만에 군사 분계선을 넘은 무인기는 평균 시속 90km, 고도 2.4km로 남하해 약 3시간여 만에 성주 골프장 상공에 도착했고 남하와 북상 과정에서 사드 장비의 배치 모습을 10여 장 촬영했습니다. 무인기 경로를 유도하는 항로점은 모두 18개가 입력돼 있었는데 성주 골프장 주변에 집중된 걸로 확인돼 사실상 사드 기지 염탐이 주 목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무인기는 북상 과정에서 강원도 전방 지역 등 550여 장을 촬영한 뒤 복귀를 시도했지만 엔진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엔진 비정상으로 인하여 비행 속도 저하 그리고 과다한 연료 소모가 발생하여 연료 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엔진을 비롯한 각종 부품은 3년 전 무인기와 마찬가지로 체코와 캐나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입수해 조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군 당국은 위성을 갖지 못한 북한이 유사시 타격 계획 수립을 위한 군사 표적 획득 목적으로 무인기 도발을 지속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정전 협정을 위반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짓고 추가 도발 시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천만 명을 넘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립니다. 정부가 이 실손보험료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김모 씨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2년 전 뇌수술을 받았는데 비용의 90% 이상을 실손보험이 아닌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도 나라에서 90% 정도 지원을 해줬었고 보험료 인상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혜택도 늘어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못 느끼겠어요.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받는 항목이 늘면서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얻은 보험사들의 반사이익이 최근 5년간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건강보험을 강화해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은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실손보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사 마음대로 결정했던 보험료 인상폭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15년 수준으로 돌려서 플러스만 25%, 즉 25% 이상의 인상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보험사들은 수익성 악화를 조장하는 과잉 진료에 대한 대책 없이 실손 보험료를 낮출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 계획에 맞춰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도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폭염이 겹치면서 바짝 마른 땅에서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농가는 1년 농사를 망치게 되고 밥상 물가도 함께 걱정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들녘입니다. 메마른 논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모가 누렇게 말라버려 이대로 가다간 올해 농사를 접어야 할 판입니다. 밭농사 사정도 마찬가지. 지난 4월에 심은 파를 걷어들일 때가 됐는데 초록색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싹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이렇게 이게 뿌리가 활착이 돼야 되는데요. 뿌리가 지금 이만큼 뻗어가지고 키가 지금 한 50cm 컸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라 죽고 그러니 참 이거 속상하지요 뭐. 평년 같으면 한 줄기에 주먹만한 크기의 감자가 4-5개 달렸지만 지금은 캐도 잔챙이만 나옵니다.
상품 값어치가 없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팔아먹지도 못하고 이거 굉장한 손이죠. 손해가 가죠. 올해같이 감은 적이 없어요. 극심한 가뭄으로 노지 봄감자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12.7%, 고랭지 감자는 14.1% 감소할 전망입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해주는 저수지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입니다. 폐사한 물고기가 썩으면서 악취까지 풍깁니다. 염전은 가물고 더운 날씨 덕에 소금 창고가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시름의 깊이는 다를 게 없습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다 보니 소금 생산량이 지난해에 비해 1.5배가량 늘었는데요. 소금 20kg 한 포대의 도매 가격이 7,000원에서 6,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격은 좀 떨어지고 근데 소비도 덜 되고 정부에서 이 수매라도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유례없는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작물처럼 농민들의 가슴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오늘이 연중 해가 가장 긴 날, 절기 하지입니다. 햇볕이 오래 내리쬐 만큼 오늘도 많이 더웠지요. 남산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이여진 캐스터, 날이 완전히 저물진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이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였는데요. 해는 20분 전쯤인 약 7시 57분경에 저물었지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날이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곳 남산을 찾은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하나둘씩 불이 들어오는 건물들을 내려보면서 여름밤을 즐기고 있습니다. 날이 길었던 만큼 오늘도 폭염이 만만치가 않았는데요. 해가 지면서 기온이 내려가 뜨거웠던 낮에 비해서는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내륙지방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덥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광주 34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때이른 폭염은 금요일인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제주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요일에는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폭염도 주춤할 전망입니다. 완전한 해가리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가뭄에는 시원한 단비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번 폭염은 이틀만 더 견디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서울 시내에선 이런 차량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물 한 개를 뿜는 차량인데 한 대당 600~700만 원씩 들여 도로 청소용 살수차를 개조한 이른바 분무차입니다. 공기 중에 떠있는 미세먼지를 잡겠다며 노원구를 시작으로 4개 구청이 앞다퉈 도입했는데 효과 없는 전시 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동 취재 노동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대로에 12톤 살수차를 개조한 분무차가 들어섭니다. 미세먼지를 가라앉히겠다며 차체 위로 물을 안개처럼 뿜어내는 차입니다. 뭔가 시원한 느낌이 닿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얼굴 피했어요. 지난 3월 노원구가 처음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살수차 7대를 개조해 분무차를 만들었습니다. 대당 개조 비용은 대략 600~700만 원. 이어 금천구가 2대, 서초구가 넉 대를 도입했고 양천구도 곧 넉 대를 개조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효과는 있을까? 분무차가 지나기 전후의 공기질을 측정해봤습니다. 미세먼지 농도에 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유의미한 숫자 변화는 없고요. 거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미세먼지가 습기에 묻어 잠깐 땅에 떨어지지만 금세 말라 공기 중으로 퍼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낮에보다 왜 이런 걸 쓸데없이 하는지 모르겠네. 낮에는 보통 섞이는 게 한 1500m까지 섞이는데 그 뭐 3m 이거 분무해가지고 입자가 제거된다고 해도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계산해보면 나오죠. 쑥 지나가면서 하는데 뭐 1%도 안 되죠. 서울시조차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디어로 미스를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일종의 쇼잉이라고는 하지만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하고요. 그런데도 각 구청은 왜 앞다투어 분무차를 도입했을까?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추진한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노원구청에서 했던 부분을 가지고 조금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저 노원구가 효과 있다고 해서 따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음 분무차를 도입하면서 미세먼지를 평균 25% 줄였다던 노원구는 취재가 시작되자 슬쩍 발을 뺍니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했냐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그렇게까지 연구기관도 아니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른 자치구에서 이제 보고 약간 확산이 된 것 같아요. 본인들이 판단하시라고. 미세먼지를 줄이겠다고 앞다퉈 도입한 분무차. 효과 없는 전시행정에 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심은하 씨가 어제 새벽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을 복용하다 생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배우 심은하 씨가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온 건 어제 새벽 1시쯤입니다. 곧바로 VIP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불안증이나 수면장애 환자에게 처방되는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진정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심 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 씨는 남편 지상욱 의원을 통해 기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르고 지냈던 과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발견하게 됐다며 최근 약을 복용하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병원을 찾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약물 치료가 필요했지만 의지와 노력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극복해왔다고 그동안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상욱 바른정당 의원은 어제 오후 당대표 경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가족의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곁을 지켜야 한다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호식이 2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오늘 경찰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직원과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로 추행한 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전영우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으로 경찰서에 나온 최호식 전 회장은 먼저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최 전 회장은 7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오후 5시 반쯤 나왔습니다.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최 전 회장은 토요일인 지난 3일 20대 여비서를 불러내 서울의 한 식당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근처 호텔로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오늘 경찰 조사에서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로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일 여직원이 최 전 회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지만 강제추행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를 면할 수 없습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호식이 2마리 치킨 불매운동이 일자 최 전 회장은 지난 9일 회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본사는 할인 이벤트도 시작했지만 가맹점주들의 피해는 여전합니다. 여러 개 안 되니까 이제 15만 원을 9만 원 2개 만들었어요. 손님들한테 대신 이렇게 사과하고 있지만 가맹점들은 저희가 없거든요. 최 전 회장의 추문으로 전국 천여 곳의 가맹점주들까지 매출 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검찰이 가맹점주와 탈퇴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혐의로 미스터 피자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미스터 피자의 정우현 회장은 탈퇴한 점주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열고 이른바 보복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오늘 서울 방배동을 미스터 피자 본사와 관련 업체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미스터 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 정우현 회장이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중간 납품업체를 끼워 넣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겁니다. 동생의 아내 등 명의로 회사를 차려 1년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치즈 납품 과정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건물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정 회장은 또 자신의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이른바 보복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탈퇴 점주들이 피자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자 이를 주도한 점주 2명의 매장 근처에 올해 초 직영점을 연 뒤 보복을 위해 일부러 손해를 보면서 영업했다는 겁니다. 관련된 탈퇴 점주인 이모 씨는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또 미스터 피자가 탈퇴 점주들에게 재료를 공급하지 말도록 납품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미스터 피자 측은 보복 영업 의혹은 해당 상권이 좁아서 벌어진 것일 뿐 사실이 아니며 탈퇴 점주의 자살도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과거 해명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보복 영업 등의 이른바 갑질에 개입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택시와 부딪힌 뒤에 차 밑에 깔린 오토바이 운전자를 시민들이 구해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힘을 합쳐 택시를 들어 올린 겁니다. CJB 이태현 기자입니다. 제천 도심의 한 교차로. 좌회전을 하던 택시와 오토바이가 충돌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량 밑에 깔립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들어 구조를 시도합니다. 무게 1톤에 가까운 택시가 번쩍 들리고 깔려있던 운전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간단한 응급처치를 하면서 환자를 돌봅니다. 아주 퍽하는 소리가 나서 나와봤더니 사람이 차량 밑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시는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분 구조해야겠다는 생각에 아무 생각 없이 달려들어서 차량을 들어서 병원으로 옮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TV에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하철에 낑긴 사람도 구조해주고 사람들이 제가 겪으니까 진짜 정말 고맙고 나중에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려고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내일이냥 구조의 손길을 내민 시민 영웅들. 차량을 들어 올리는 과감하고도 신속한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태국산 달걀입니다. AI의 여파로 달걀값이 계속 오르자 정부가 미국산에 이어 태국산도 수입한 겁니다. 현재 달걀 한 판의 소비자 가격은 평균 8,000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달걀이나 심지어 깨진 달걀을 사용해 이익을 챙겨온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와플 공장입니다. 반죽을 만들어 와플 가게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2월 7일로 찍힌 달걀판 뚜껑이 단속반 눈에 들어옵니다. 옛날이 언제예요? 지금 이걸로 생산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이 5월 19일인데 냉장 창고에 가보니 이런 달걀이 300판이나 쌓여 있습니다. 2월 7일까지 유통기한이 몇 달이 지난 거예요? 경기도의 한 달걀 수집 판매사. 보관해 놓은 달걀을 뒤집어 보니 3분의 1은 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정상만으로 보이는데 뒤집어 보니까 다 내용물이 이미 벌써 난각이 손상돼서 내용물이 유출된 게 지금 보이거든요. 유통이 금지된 깨진 달걀을 절반 가격에 팔았습니다. 이 달걀을 산 제과점 주인은 비싸진 달걀값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썼었어요. 근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 AI 사태로 인해서 그 계란값이 평년보다 2배 이상 폭등함에 따라서 깨진 난이라든가 오염된 그 계란은 정상 계란보다 절반가량밖에 안 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들 3개 업체를 비롯한 83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일주일 전 경북 김천에서 발견된 반달 가슴곰은 2년 전 지리산에서 방사됐던 곰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달 가슴곰의 서식지가 80km까지 넓어졌다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안전에 대한 문제도 숙제로 남겼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곰 한 마리가 어둠 속의 드럼통 트랩 주변을 서성거립니다. 지난 14일 아침 김천 수도산에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생포한 반달 가슴곰입니다. 유전자 조사 결과 재작년 10월에 지리산에 방사했던 수컷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곰에 부착된 위치 추적 장치가 꺼지면서 행방을 놓친 지 10달 만에 80km나 떨어진 김천 수도산에서 발견된 겁니다. 지금까지 방사된 곰들의 최대 이동 반경은 15km, 그 5배 넘는 거리를 이동한 겁니다. 중간에 있는 고속도로나 민가들의 피해 없이 멀리 이동한 것은 그 이동하는 통로가 곰에게 확보됐다는 점이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그만큼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범위도 커진 셈입니다. 지난 13년 동안 야생에 방사된 지리산 반달곰 47마리 가운데 28마리는 위치 추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획된 반달 가슴곰은 지리산으로 옮겨져 사람과 접촉하지 않게 하는 훈련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충격을 준다거나 후각적으로 자극을 주는 기피 훈련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자연 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반달 가슴곰은 일주일가량 뒤쯤 다시 지리산에 방사될 예정입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지난해 10월 기준 우리나라의 1인 가구 현황입니다. 전체의 27.8%인 528만 가구에 이릅니다. 흔히들 혼자 사는 가구는 대부분 젊은 층일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1인 가구의 60% 정도는 기혼자들입니다. 그만큼 결혼을 하고도 따로 사는 부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 건지 송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이재열 씨는 지난 3월부터 회사 근처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공기업을 다니는 아내와 대전에서 함께 살았는데 서울로 발령이 나면서 혼자 올라온 겁니다. 같이 살기 위해서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직장을 또 하고 있던 일을 또 중단하기에는 또 그동안의 과정도 아깝고 해서 이 씨처럼 부부 모두 일을 하면서 떨어져 사는 이른바 맞벌이 기러기는 지난해 58만 가구에 달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 3만 7천 가구 늘어난 것으로 맞벌이 가구 10가구 가운데 한 가구가 기러기인 셈입니다. 1인 가구 전체로 보면 10명 가운데 6명이 기혼자입니다. 고령화로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 사는 노령층이 많아진 데다 최근엔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많은 관공서와 기업들이 이전하면서 떨어져 사는 부부들이 증가한 영향이 큽니다. 팍팍한 경제 상황으로 직장을 포기하기 쉽지 않아 가족과 헤어져 생활하는 겁니다. 한 가족이 같이 동거해서 살아야 될 필요성이 과거보다 낮아지는 측면이 있고 또 경제적 일자리라든가 이런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KTX 등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떨어져 사는 게 덜 부담스러워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송욱입니다. 학교폭력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서울 숭이초등학교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사건을 늑장 보고하고 피해 학생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감사의 초점은 사건의 진상이 축소 또 은폐됐는지에 맞춰집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틀간의 특별 장학을 통해 숭이초등학교의 부적절한 사건 처리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수련회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담임교사가 곧바로 알게 됐지만 22일 지난 5월 12일에서야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됐습니다. 규정은 24시간 내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 조사를 위해 즉시 구성해야 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5월 15일에야 만든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사건 나흘 뒤부터 폭행의 심각성과 고의성을 주장했는데도 곧바로 피해 아동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법 위반으로 지적됐습니다. 지적된 문제들을 보면 숭이초등학교의 결론과 달리 시교육청은 이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해 학생 고의 누락 등 축소 은폐 의혹에 대하여 특별 장학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의 초점은 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연루된 이 사건의 진상이 의도적으로 축소 은폐됐는지에 맞춰집니다. 시교육청은 불법 사항이 드러나면 관계자의 책임을 추궁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범죄 혐의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 또 여기에 도주 우려를 시사하는 내용의 편지까지 더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윤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정유라 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 덴마크 구금 당시 외부인에게 보낸 편지까지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정 씨도 이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한 두세 차례 됩니다. 제가 검찰 조사에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 씨의 편지에는 어머니와 박근혜 대통령 등이 다들 고생이심에 제 탓 같아 죄송스럽다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입을 다무는 것뿐이라고 적었습니다. 수사를 도운 장시호 씨를 겨냥해 어떤 행동으로든 정당화돼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검찰은 이런 편지 내용을 근거로 정 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이런 주장보다는 큰 의미를 둘 정황은 아니라는 정 씨 측 해명에 무게를 뒀습니다.
여전히 정 씨가 당시 상황을 주도할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이미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마당에 정 씨까지 구속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또 영장 청구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똑같이 할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정 씨의 구속을 통해 어머니 최 씨를 압박하려는 검찰의 의도에 법원이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인사정국에서 여야 대치로 멈춰섰던 국회가 정상화됐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재개하고 조국 민정수석은 다음 달 부르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추경은 여야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정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통과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불참했지만 보고서 채택을 막진 않았습니다. 강경화 장관 임명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야3당이 인사청문회 일정은 진행하기로 한 발 물러난 겁니다. 청문회는 국민이 국회 변화하면 야당에 부여한 책무이지 않습니까? 대신 여당은 야당이 요구한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사실상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달 업무보고 때 자연스럽게 부르자는 겁니다. 조국 민정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업무보고 차 부를 수 있죠. 여야 사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재개, 조국 수석 출석과 함께 정부조직법 심의 착수에도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은 여야 합의에서 빠졌습니다. 심사조차 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강경합니다. 추경은 법적 요건이 되지 않는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니까 그 내용도 지금 적합하지가 않아서. 민주당은 심사는 할 수 있다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받아 다음 주 중 추경 심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요즘 일본 아베 정권은 부패 요구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며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과 자위대 관련 설명을 크게 늘린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발표했습니다. 우경화 교과서로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예상보다 한 달 이상 일찍 초중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발표했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넘어 독도와 북방 영토 등은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인 적이 없었다는 점을 설명하라고 명시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특히 헌법 개정 절차와 자위대에 대한 설명이 대폭 추가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위대가 헌법 아래 일본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라는 부분은 2020년까지 헌법을 개정해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의지와 닿아있다는 분석입니다. 2020年を新しい憲法が施行される年にしたい。自衛隊の存在を憲法上にしっかりと位置づけ。 최근 아베 총리는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재단에 수의학과를 신설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지율이 최대 12%포인트나 추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독도와 자위대 등 교육 우경화 정책을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아베 총리의 계산이 담겨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담은 해설서 발표에 엄중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또 폭발물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겨냥한 테러가 잇따르면서 유럽이 비상입니다. 파리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한 시민이 지나가는 옆으로 갑자기 불길이 치솟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저녁 8시 반쯤 벨기에 브뤼셀 중앙역에서 한 남성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Là, avec un homme qui criait, et il parlait des djihadistes et tout ça. Et puis à un moment donné, il a crié Allah Akbar et il a fait exploser la petite valise qu'il avait à côté de lui.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는 모로코 출신의 36살 남성으로 테러 관련 감시 대상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발은 파리 시내 최대 번화가 샹젤리제에서 경찰차를 겨냥한 가스통 테러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는 최근 지난 3월 런던 웨스트민스터 다리 승용차 테러를 시작으로 맨체스터 공연장, 파리 샹젤리제 차량 돌진까지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테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유명 관광지나 기차역 등에서 테러가 일어나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공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배재혁입니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등용문이었죠. 70년 역사의 사법시험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집니다. 존폐 논란은 여전한 가운데 오늘 그 마지막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류랑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긴장한 표정의 수험생들이 하나둘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20대에서 중년층까지 모두 법조인의 꿈을 키워온 사법시험 준비생들입니다. 올해 시험은 지난해 치러졌던 1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2차에 불합격했던 인원만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최종 50명 선발에 응시자는 186명.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번에도 붙을 거라고 제가 자신을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앞으로 뭘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또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거는 더 법조인에 대한 염원이 그만큼 큰 거잖아요. 정예 부대 사이에서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1947년 조선 변호사 시험을 모태로 1950년 고등고시 사법과가 생기면서 사법시험은 7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사법시험은 개천에서 난 용의 성공 신화를 쓸 수 있고 뿌리 깊은 연고주의 속에서 흑수저들이 기댈 수 있는 몇 안 되는 희망 사다리였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의지로서 이겨낸 형제가 제14회 사법시험에 나란히 합격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학교도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하지만 장수생, 고시 낭인을 양산한다는 비판 속에 지난 2007년 로스쿨 도입이 확정되면서 합격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왔습니다. 사시가 계속돼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큽니다. 고시생 모임은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안 된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었고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지만 지난해 사법시험 폐지를 예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SBS 유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정부가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직 평창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 선수들은 절반가량이 출전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다른 꿈은 모두 접은 채 올림픽 무대에 서는 날만 기다려온 선수들은 단일팀이 구성되면 자신이나 동료 누군가가 평창행이 좌절될 수 있다는 현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려고 아이스하키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정말 하루 이틀 준비한 것도 아니고. 한 수 아래인 북한 선수들과 갑자기 손발을 맞출 경우 수년 동안 끌어올린 기량과 조직력이 무너질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 선수들이 와서 새로운 환경에서 정말 이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1승에 대한 그런 꿈이나 목표에도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사상 처음으로 출전하는 올림픽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조금은 선수들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주셔서 스포츠는 좀 스포츠대로 좀 순수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평창올림픽을 향해 달려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신 없을 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회고 팀 전체가 함께 꾸는 꿈이기 때문에 SBS 김영렬입니다. 네, K리그 클래식 득점 선두 전남의 자일 선수가 멋진 발리슛으로 올 시즌 10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네, 사법시험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로스쿨만 남게 됐습니다. 로스쿨을 향해선 금수저에게 유리하다, 또 현대판 음서제다라는 비판이 여전합니다. 부의 불평등이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혜 시비 없는 더 투명한 학사 관리가 뒤따라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